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1000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의 인과성을 밝히기 모호한 중증 이상 반응에도 1인당 10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백신 접종 후에 중환자실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지만 근거가 부족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인데요. 한편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진행되고 있죠. 70에서 74세는 5월 6일이었고요. 65세에서 69세는 어제 사전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60에서 64세는 5월 13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보호자분들과 어르신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숫자는 1입니다. 출범까지 말이 많았던 공수처 1호 사건이 정해졌습니다. 바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 사건인데요.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월에서 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의 특별채용을 검토 및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논란을 빚어가며 출범한 공수처, 그 첫 발을 떼는 1호 사건의 향방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숫자는 100입니다. 오늘로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딱 100일째입니다. 아웅산 수치 고문이 가택 연금된 지도 100일이 된 건데요. 100일이란 기간 동안 민간을 향한 군부의 무자비한 탄압이 이뤄졌는데 어린이를 포함해서 약 780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미얀마의 저항 시인이 장기가 사라진 채 시신으로 돌아왔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군인에게는 자국민을 지키라고 합법적으로 총기를 지급합니다. 그 총뿌리를 국민에게 향하는 건 안 될 말이죠. 미얀마의 봄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마지막 숫자는 13입니다. 요즘 길가에서 전동 킥보드 타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빠른 속도로 도로 위를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죠. 13일부터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고요.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2만 원을, 음주 시에는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킥보드와 고라니 합성어, 킥난이라는 말도 신조어로 나오고 있는데요. 벌금도 벌금이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킥보드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이어서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가상화폐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4개 암호화폐 거래소의 하루 거래액이 무려 20조 원을 넘었습니다. 국내에만 해도 암호화폐를 다루는 사업자가 2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식을 줄 모르는 열기와 함께 논쟁도 궁금증도 다양합니다. 암호화폐, 가상화폐, 코인, 토큰, 부르는 이름부터 많기도 한데요. 오늘 암호화폐에 대한 궁금증 몇 가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이장우 한양대학교 글로벌 기업가 센터 겸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난해 이맘때쯤 만나면 주식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람들하고. 네. 요즘에는 암호화폐 얘기를 할 정도라고 하는데 특히 20, 30대에서 유난히 좀 늘었습니다. 실제로도 거래량이나 또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좀 늘었습니까? 네, 시장에서 이제 제가 간접적으로 느끼는 것도 예. 주변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암호화폐 거래를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예. 지하철을 타도 이제 우리 대표적인 거래소 업비트 거래소인데 업비트 거래소를 켜놓고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보이고, 예. 2017년도 말에 이제 비슷한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보다 더 크게 좀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주변에 20, 30대들이 이런 좀 투자라고 할까요? 많이 하는데 예. 왜 하냐고 물어보면 이런 말들을 네. 많이 합니다. 마지막 그 수단이다. 올라가기 위한. 네. 이렇게 몰리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게 지금 20, 30대가 사실은 이런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이런 암호화폐 쪽만 특출나게 나온 건 아니고요. 아, 예. 2년 전에는 우리가 불인이라고 불렀잖아요. 부동산에 그 20, 30대가 가서 엄청난 역할들 했었고요. 그렇죠. 작년에는 주식시장에 그들이 또 가서 예. 이제 어떤 재테크를 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20, 30대가 많이 왔는데, 그럼 왜 20, 30대들이 이렇게 재테크나 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 예.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서울 우리가 가장 또 대표적으로 비유를 하는 게 집값이잖아요. 그렇죠. 서울 평균 집값이 평균 한 9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친구들이 한 월 평균 100만 원씩 저축을 해도 72년 동안 저축을 해야 집 한 채 가질 수 있을까 말까 하고요. 예. 물론 그 사이에 집값도 오르니까 예. 이런 것들이 급여만으로는 뭔가 미래를 보장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깔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 김치 프리미엄이란 얘기도 나오는데 네.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여기서 김치는 약간 한국을 좀 지칭을 하고요. 예. 이제 미국에는 버거 프리미엄이라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게 프리미엄이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 이제 해외에서 사는 비트코인의 가격보다 한국에서 사는 비트코인 가격이 높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래소는 지금 한국에도 있고 암호화폐 거래 해외에도 있거든요. 예. 네, 가격 차이가 난다. 한국이 더 비싸다. 이럴 때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왜 발생했냐면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거는 결국은 수요가 많거나 예. 공급이 적거나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요즘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아주 개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과열 같은 분위기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한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공급이 적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있는 비트코인의 공급이 적다. 그래서 이 양쪽이 맞물리면서 오늘 기준으로는 이제 해외 거래소보다 14% 정도 예.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어요. 예. 네. 그런 좀 원인이 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그 암호화폐에 대한 애청자분들의 의견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유튜브로 GB님께서는 가상화폐는 사막의 신기루다 이런 말씀하셨고, 네. 미니맘님께서는 실체도 없는 것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네. 6937번님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지금이라도 코인 사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너무 늦었나요? 이런 질문 하셨거든요. 네네네. 답변을 좀 주신다면요. 질문이 다 다르네요. 뭐부터 답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질문은 딱 그겁니다. 코인 네. 지금 사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 돼요.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예. 그 암호화폐 개수가 혹시 몇 개인지 대략이라도 짐작이 가시나요? 아니요, 안 갑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예. 9,600개 정도가 이제 글로벌 공식 리서치 사이트가 있는데 예. 등록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비트코인 하나를 대표적으로 아는데 한 9,600개 정도 암호화폐 거래되고 있어요. 와, 예. 네,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 시장, 뭐 가상현실, 메타버스 이런 좋은 용어들이 많잖아요. 예. 이런 것을 어떤 상징하는 하나의 이제 투자처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미래에 그런 시장이 오는 건 우리는 알아요. 근데 그런 9,600개 암호화폐가 다 좋은 가치를 가지고 이제 성장한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럴 때는 그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자산, 그러니까 뭐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죠. 이 어떤 대표적인 자산 정도만 좀 관심을 가지고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옳고, 지금 뭐 대부분 요즘 언론에 이제 오르내리고 하는 뭐 이제 아주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들도 너무나 많아요.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은 조심을 해서 좀 피해야 된다. 가급적이면. 이 시장은 대표적인 것만 투자를 해도 충분히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하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교수님께서 변동성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괴짜죠. 일론 머스크. 네네. 이분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뭐 코인의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맞아요. 한마디로도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뭐 최근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도지코인이나 이런 코인들을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하면서 이제 그 가격 변동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도
신뢰가 없었던 이제 암호화폐거든요. 이게 사실 뭐 사업가 둘이 약간 장난치다가 만든 코인이잖아요. 시작은 네, 맞아요. 예, 예. 네. 네. 그런데 이제 결국 그 암호화폐를 누가 보유하고 있냐, 누가 어떤 비즈니스에 사용하냐에 따라서 가치들이 만들어지긴 한데, 예. 지금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사실 작년부터 이제 계속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언급을 하고, 최근에는 지난주에 이제 SNL이라는 코미디 프로에 나가서 언급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스페이스 X에서 도지코인을 가지고 결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바람에 이제 어떤 신뢰를 하는 쪽 있는 반면 말도 안 된다. 이게 장난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반대편도 굉장히 많거든요. 양쪽 편이 굉장히 크게 존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그 언론 한마디, 언론 기사 하나,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펀더멘털이 잦으면서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말 한마디 내려갈 수 있는, 사실은 되게 변동성이 크고 위험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 좀 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좀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 위험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그 현상은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볼 필요는 있으나 투자 관점에서는 변동성이 큰 것들은 이제 투자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적립식이나 이런 이제 분산의 투자는 이런 형태를 띄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최근에 들어오신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만 봐왔을 거예요. 작년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4년에 한 번씩 상승과 하락이 같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 상승과 하락 사이에 가격 차이가 얼마나 되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한 75% 정도 하락을 하고요. 다른 암호화폐 같은 경우 알트코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거의 90% 이상이 하락을 했어요. 그런 이제 하락장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 늘 오르는 시장은 아니다. 라는 걸 알고 투자를 할 때도 본인의 일부 금액만, 소액만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좀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저 교수님, 저희가 중간에 이제 퀴즈를 애청자분께 드리는데요. 네네. 혹시 그 교수님께서도 퀴즈 좀 잘 듣고 힌트가 혹시 가능하시다면 힌트를 좀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애청자분들께서 오늘 퀴즈 뭐냐고 다시 좀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서 전해드리고요. 자, 상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상품 보내드립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신만이가 산삼을 발견했을 때 주위에 알리기 위해서 3번 외치면서 하는 말인데요. 산삼을 배분하기 위한 하나의 엄격한 규율을 담은 소리입니다. 산삼을 캐러 떠날 때는 캔의 몫을 나누는 방법을 미리 정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먼저 발견한 사람이 산삼을 차지하게 될 때 이 소리를 외치고 시야에 들어온 산삼의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동료들은 표시된 산삼을 제외하고 주변 산삼을 캔다고 하는데요. 이때 외치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심건호, 2번 심봤다, 3번 무야호.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유튜브 댓글창에서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교수님. 혹시 그 힌트가 좀 가능하실까요? 네. 저는 세 글자인 걸로 힌트를 드리려고 했는데 보기가 다 세 글자네요. 사람 이름은 아닌 것 같고요. 사람 이름은 일단 아니고. 그렇습니다. 끝입니까? 힌트를 어떻게 드려야 되죠? 알겠습니다. 자, 다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도지코인이라는 게 사실 그 시바견이 이제 표기가 된 처음에 어떻게 보면 조금 장난처럼 만들어진 그런 코인인데 맞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코인도 암호화폐로 거래소에 등록이 됩니까? 네. 사실 암호화폐들은 오픈소스 코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어떠한 거래소든지 본인들이 원하면 발행하는 회사나 사람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그 암호화폐를 자기 거래소에 상장할 수가 있어요. 물론 거래소들이 아무 코인을 상장을 하면 안 되니까 검증한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러니까 도지코인이 이렇게 열풍이 불기 전까지는 그렇게 많은 거래소들이 도지코인을 취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 발언이나 또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코인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래소들이 이 도지코인에 상장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래소는 코인들을 중개해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유저들 유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비즈니스 차원에서라도 이제 보유자가 많으면 거래소에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조금 전에 이런 암호화폐 개수가 그 9,600개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많죠. 예. 사실은 지금 우리 그 기자 앵커님 예. 또 원하면 오늘 앵커님 이름으로 코인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아, 형진 코인 이런 식으로? 예, 형진 코인 발행할 수 있어요. 물론 가치가 생기냐 안 생기냐 다른 문제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암호화폐 발행 자체는 누구나 언제나 누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예. 두 번째는 그 가치를 주는 것은 결국은 되게 어떤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예. 비트코인처럼 어떤 탈중앙화의 가치가 명확한 곳은 또 가치를 줄 수도 있고, 이제 특성들이 있는 거죠. 단순히 개수가 많은 게 문제거나 문제가 아니거나라고 하기 좀 힘든 거죠. 예, 그렇죠. 지금 최근에 국내에 그 먹튀 가상화폐 거래소도 등장하고 네. 또 해킹 논란도 있었는데, 네.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은행 같은 개념입니까? 사실 은행보다 또 가까운 개념은 증권거래소와 같은 거예요. 아, 증권거래소. 그렇죠. 예. 네, 증권사. 네. 그래서 암호화폐를 판매하는 사람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중개해준 역할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증권거래소와 또 다른 거는 그 한국 증권사들은 이제 한국거래소의 거래 오더북 하나를 공유하는 개념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는 각각의 거래소에서 다 거래들이 형성이 됩니다. 가격이 다른 거죠. 그리고 상장된 코인도 다른 거죠. 그래서 그 거래소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제 김치 프리미엄도 결국은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거래소 간의 가격 차이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 가격 차를 이용한 트레이딩 방법도 존재를 하고요. 네. 그런 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아니 사실은 가짜 그 거래소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는데. 그렇죠. 가짜 거래소는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뭐 그냥 봐서는 가짜 거래소를 뭐 눈으로 이렇게 구분하기가 본인들 써놓지는 않으니까요. 다만 조심하는 방법은 있죠. 아무래도 근데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제 은행처럼 뭐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든지 금융상품 보호를 해준 이런 게 없거든요. 결국은 신뢰를 가진 어떤 기업이 거래소를 하냐 이거가 보여주는 가장 큰 방법이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어떤 거래소를 보면 되냐면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9월 이후로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안 되면 운영을 못 해요. 암호화폐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등등 거래소들이 사업자들이 9월 25일부거든요. 그렇다면 그 조건에 지금 부합한 거래소냐 이거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4개 거래소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업비트, 그다음에 빗썸, 코빗, 코인은 4개 거래소 정도는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상 계좌가 주어지는 거죠. 이런 거래소들은 9월 이후에도 거래가 지속될 확률이 높다. 근데 다른 거래소들도 거의 100여 개 가까이 있어요. 이런 거래소들은 뭐 그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경우는 9월 말부터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투자자도 위험한 거죠. 그렇게 좀 구분해서 좀 국내 같은 경우는 이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조금 다른 논지입니다만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암호화폐 관련해서 어떤 좀 불법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현재 처벌에 관한 법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제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들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런 논의가 시작된 게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지금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특금법이라고 해서 자금 세탁을 방지할 수 있는 법은 이미 이제 발효가 돼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세금 정책도 나왔어요. 내년부터 세금이 정책 반영이 되거든요.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업권법이라고 해서 이것도 하나의 산업이에요. 그리고 그 글로벌이 함께 움직이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만 안 한다고 없어진 산업이 아니라 우리가 뒤처질 뿐인 거거든요. 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법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논지였어요. 가상화폐 나쁘다, 좋다, 그에 관련된 법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사실 좀 핀셋 정책이 좀 필요해요. 영역별로. 그래서 뭐 산업은 좀 유연하게 스타트업들이 혁신을 할 수 있는 법들이 필요하고 투자자들은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돈이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다 보니까 다단계나 사기를 하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이제 곳들을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정책들 이런 것들이 좀 영역별로 다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용복이 바보님께서 도지
800층 구조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아마 업계에서 많이 쓰는 그 이제 용어긴 한데요. 업계가 아니라 이제 투자자분들이 800층이라고 하면 800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도지가 이제 거의 1,000원 근처로 갔다가 800원, 900원 갔다가 좀 500원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800층에 본인이 이제 물려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가짜 거래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술이 발달하면 좀 이런 어떤 그 가상화폐에 따른 문제점, 뭐 가짜 거래소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서 보완이 될까요? 네, 뭐 기술이 발달하면 이제 해킹 기술도 같이 발달을 할 것이기 때문에 늘 이제 해킹과 보안 기술이 물고 물리는 관계로 가야 되는 것 같고, 다만 이게 하나의 산업으로 들어오는 거고 하나의 이제 이후에는 뭐 자산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 정책적 보완들이 계속 만들어지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네. 최근에 코인이 뭐 올랐다 내렸다 반복합니다만 조금 주춤하면서 이더리움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더리움은 또 뭡니까? 이더리움도 이제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우리 2등주죠. 비트코인 다음으로. 그러니까 큰 특징은 뭐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은행이 없이도 전 세계 누구에게나 P2P로 전자화폐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 기능인 거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여기 최근에 디지털 금이라는 역할로 더 들어간 거고요. 근데 이더리움은 이 기능에 뭐가 더 추가가 됐냐면 스마트 계약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스마트 계약이요? 네. 어떤 조건부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게 나오면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암호화폐도 발행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현재 아까 이제 9,000대가 몇백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발행된 상당수의 암호화폐 그리고 현재 그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당수의 비즈니스들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플랫폼인 거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는. 그렇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 시장과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장을 한다. 많은 서비스들이 나온다. 많은 토큰들이 발행된다라고 하면 그 플랫폼이 이더리움의 가치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이 상승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질문 드릴 것도 많고 애청자분들의 참여나 문자도 많이 오고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돼서 저희가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장우 한양대학교 글로벌기업가센터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퀴즈 참여해 주셨는데요. 자, 산삼을 발견했을 때 외치는 소리 2번 신받다 였습니다. 저희가 정답자 가운데 밖에서 또 나보고 신받다 외치래. 저희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요. 슬기로운 라디오님 애플리케이션으로 슬야호라고 하셨고요. 5090번님 정답은 4번 하시면서 노래를 또 좀 보내주셨는데 심장이 바운스 두근데 들킬까봐 겁나. 또 이렇게 또 노래를 시키는군요. 제작진이 노래를 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애청자분이 노래를 시킵니다. 4207번님 신받다 하시면서 지금 산행 중인데 눈 부릅뜨고 산삼 이파리 찾고 있습니다. 버스 운전자인데요. 항상 잘 듣고 있어요라고 하셨는데 이분 제 직권으로 또 기사님이시기 때문에 선물 진행자 직권으로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운행 중에 또 많은 손님분들과 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4900번님 신받다 늦둥이 받다라고 하셨는데요. 저에겐 만년짜리 산삼보다 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분도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애국자십니다. 늦둥이 이쁘겠다. 0782번님 오예 신받다 하시면서 베트남 출장 연기돼서 신받다 설레고 좋습니다라고 하셨네요. 1943번님 신받다 택시기사인데요. 손님 좀 보내주세요. 손님이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그렇죠. 저희가 손님 대신 선물 드립니다. 이분도 선물 드리고요. 오늘 좀 선물 드리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3993번님 오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신받다 소리 들은 모든 분들에게 행복과 행운이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이분도 드릴게요.
제작진이 자중하라고 지금. 예. 오늘 많은 분들 정말 그 정답 보내주셨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곡으로 엘튼 존의 라이온 킹 주인공 그 심바의 노래인데요. I just can't wait to be king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다 같이 심봤다 외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다시 산삼과 같은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